예, 6월 18일 막장 토론 정종건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 또 우리 수정원님부터 하김치님, 포청천님, 미니토마토님, 커레형님 예. 쭉 내려서 뭐 좀 로그아웃 되었어 이게. 네.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은 봉구 엄마님, 한다나님, 봉구 엄마는 저는 네. 잘못 뵙고 저는 이제 요즘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 어쨌든 예, 봉구 엄마님의 그 을신연스럽다는 거를 이게 못 알아들어갖고 표시를 욕인 줄 알고 그래 된 거예요. 구글에서 예, 예, 구글에서 약간 뭐 이게 이거 뭐야 이렇게 그렇죠. 뭐 예. 해놓으셨네. 예. 구글이 아직 학습이 덜 됐어요. 예. 어쨌든 뭐 데보라님 모셨고, 예. 데보라님은 어디죠? 저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국에 캐나다인가 제 기억으로. 캐나다면 우리 저 둘째가 지금 음. 미국 갔다가 또 캐나다로 뜨겠다고 지금 하던데. 예. 그리고 입센 노랑님, 검은별, 은홍님, 알로에님, 자몽님도 계시고. 자몽님도. 예. 영주권 따자님 뭐야? 모르겠네. 하여튼 뭐 어떤 이상한 우리 배상훈 선생의 그 채널로 나갈 때는 확실히 저 편파 TV로 나갈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저도 잘 좀 낯선 닉네임도 많이 보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날씨가 다들 비가 오시는 것 같네요. 여기는 이 서울시 구로구는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어두워요. 약간 이렇게 아까 뭐 을씨년스럽다. 야 이거 참 오랜만에 듣는 표현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오래되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죠. 오래되신 분, 예. 나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요즘 을씨년스럽다는 말 잘 안 잘 안 쓰잖아요. 쓰죠. 예. 그렇죠. 영원님. 딱 표현이 지금 날씨가 을씨년스러운 것 그렇죠. 같아요. 딱 예. 그렇죠. 예. 73님, 예. 미니토마토님, 아까 은홍님, 예. 오랑님. 예. 지금 뭐 켄터키주, 미국의 켄터키주에서는 소떼가 몰살을 했대요. 왜? 만두 이상이 네. 너무 더워서 이상 기온 때문에. 그래서 소의 그 사체를 못 치워갖고 그냥 벌판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상 기후가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 못하면은 그렇게 막 죽어 나가 자빠질 거예요. 예. 어쨌든 아니 뭔 소리야? 을씨년스럽다가 일제 시대와 관계 있는 표현인가?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마 을미사변에 그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런 건가? 예, 그런데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와 비슷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 보니까 그 가뭄인가 홍수인가 엄청나게 컸던 그 해의 또 그걸 또 비유하는 표현들도 있던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을사년스럽다 해서 을신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바뀐 게 그렇게 독해 되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예. 봉구 엄마님께서. 예. 그렇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거 제가 이 역사 전공인데 저는 지금 아이 뭐 이거야 뭐 사회 언어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단촐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긴 많은데 워낙 약간 사람들한테 핫한 게 첫 번째는 이제 구미 그 여아 사건. 여아 사망 사건에 이제 그 DNA 검사를 해가지고 무슨 그 키메라인가 키메라 증후군인지 뭐 이런 것들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됐던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워낙 큰 이슈죠. 또 그렇죠.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망 사건 예. 뭐 월북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두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예. 또 우리 저기 청취자 시청자들한테도 굉장히 그 크게 다가오는 사건인데 예. 일단 구미여 사건은 기초적인 사실은 2018년도에 이제 아이를 낳은 건 맞아요. 그 딸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복잡하지만 단촐화 시키면은 성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딸 김모 씨. 김모 씨 그리고 지금 죽은 아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3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3대라고 생각해서 외할머니라고 생각한 애가 죽은 줄 알았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성모 씨 딸. 석의 딸. 딸이더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DNA 검사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실제 사체를 DNA의 정확도를 반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않는 한 현재로서는 과학적 현재로선 사실이죠. 사실이고 수십억 분의 1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 수십억 분의 1은 뭐 가능하죠. 로또 되는 게. 네. 한 아니,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능성은 예. 없다. 그러니까 예. DNA 검사의 기법상의 문제일까라고 생각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DNA 검사상의 문제는 없다. 음. 그리고 확실히 그 성모 씨의 유전적인 딸은 맞다. 그 죽은 아이가. 그러면은 이 기초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 상황을 조합해 보면은 봐서 경찰과 검찰이 내린 결론은 그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자기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빼돌렸고 그래서 어딘지 몰라.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소설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딸은 자기 딸인지 알고 키웠는데 예. 자기 여동생이었다. 동생이었는데 이 자기 딸이 이게 김 씨가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 이유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10대 때부터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가정사가 있어요. 뭐 가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 아이 이 딸 김 씨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왜 버려서 죽게 만들었냐는 그 전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살고 있었는데 그 죽은 아이랑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나가고 싶으니까 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유기한 거지.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방치한 거죠.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항소도 하지 않고 징역 20년으로 20년으로 됐어요. 확정이 된 거죠.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자기 딸인 줄 알았지만 그건 무관하게 하여튼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끔 만들었던 직접적 책임은 그 김모라는 그 유자한테 있다라고 확정이 된 거고. 확정이 된 건데 그 죄로 이제 20년형을 받은 거고. 그건 이제 본인도 2심까지 갔는데 3심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받아들이겠다.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어쨌든 그게 지 예. 동생인지 딸인지와는 별개로 별개로 아이에 대한 예.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성모 씨의 책임은 뭐냐? 이거로 여러 조합을 따져 보니까 결국은 검찰의 논리나 경찰의 논리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기죄, 미성년자 약취 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약취, 사체 언닝 미수 혐의. 그러니까 사체 윤닝 미수는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맞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그거는 형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인 게 아니니까. 미수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애는 어딘가 있어서 걔가 죽은 거냐 산 거냐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난 적이 없다. 석 씨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DNA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죽은 아이는 석 씨의 아이인 건 분명한데 예, 그러면 유전적인 딸인 건 맞아요. 김 씨의 딸과 바뀌었는데 김 씨의 딸은 어디 간지 모르죠.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 석 씨가 예. 바꿔치기 한 거다. 그게 미성년자 약치고. 약치죠. 그다음에 그래서, 죽은 자기 친딸을 사체를 언닉하려고 했던 거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곧 인정. 근데 핵심적인 거는 바꿔치기 혐의. 그 아이는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야? 그 자기 딸이 낳은 아이인 딸은. 근데 이거는 여기서의 문제가 되는 거는 죽어도 자기는 낳지 않았다. 근데 검찰은 아니다. 2018년도에 그 시기 그 아이가 태어날 그 시기에 그 아이와 산모와 상을 보니까 약간 체중도 줄고 띠도 날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봐라.
네가 그때 한때 한 달쯤 네가 휴가를 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쯤 검색하지 않았느냐? 이거 아이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낫다고 인정해라. 석 씨는 아니 그게 무슨 거냐? 휴가를 낼 수도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지. 그게 내가 낳은 증거냐? 아니다. 대법원은 이 방증을 다 무시한 거예요. 왜냐 이건 진짜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대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고 1심, 2심은 다 그런 정황 증거를 인정한 거고. 근데 그 인정하게 된 거는 DNA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로부터 추론된 정황 증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대법원의 지금 판례 입장은 뭐냐면 그 DNA 증거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딸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걸로서 소설 쓰는 거는 형사 사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아주 가능성도 없지만 소설을 쓰게 되면 오케이 김 씨도 딸을 낳고 석 씨도 딸을 낳았어. 바꿔치기 누가 어떤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가능성은 낮지만 네. 김 씨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부인이라든가 남편인 관계라든가 이 모든 관계가 다 있는 건데 그걸 왜 꼭 특정해서 석 씨가 바꿔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공소 사실을 그래서 지금의 파기환송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아니라 심리 미진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작지만은 지금 편집장 얘기한 것처럼 여러 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한번 다시 해봐라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해 보는 게 아까 김 씨 딸이 얘기한 그것도 그러면 포함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그 딸이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20살 몇 살이죠. 그 아이가 자기가 낳았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게 맞나? 오히려 지금 이것은 석 씨와 김 씨가 무엇인가 공모를 해서 이 정황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김 씨가 뒤집어 쓰는 걸로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다 다시 한번 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제3의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왜냐면 세상에 워낙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리모일 수도 있고 키메라는 아닌 것 같다. 대리모. 그 대리모 역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리모 역할을 딸한테 시켰을 수 있어. 저의 추정은 그거예요. 그때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죠. 성모 씨의 난자를 동결시켜서 그 동결시킨 걸 가지고 딸한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난자 착상을 했을 수, 그러니까 자궁 착상을 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설명이 된다. 즉 유전적 딸은 유전적인 이 관계는 성모와 아이지만은 실제로 난 건 누구예요? 김 씨죠. 왜냐면 자궁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궁을 빌려준 거니까. 그럼 설명이 될 수 있는다.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를 왜 경찰이나 검찰이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지금 대법원 판사들은 주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도 가지고 DNA 증거 하나만 가지고 이걸 유죄를 달라는 건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냐 검찰이나. 그러니까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포함해서 이수정 교수가 얘기하는 거 또 우리 편집장이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 한번 다시 해봐라. 이게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취지야? 우리가 보통 보면 파기환송은 보통 보면 1, 2심에 대한 파기이기 때문에 유죄면 무죄 취지고 무죄면 유죄 취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죄 취지는 맞는데 심리 미진 파기환송. 이게 유죄에 대한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결국 무죄 취지인데 무죄 취지 중에서도 확실한 무죄가 아니라 심리가 미진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럴 수 있어요. 대법원은 뭐 최종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대법원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무죄 취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다시 해봐라. 그래서 진짜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 죽어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올라왔다 또 파기되는 것도 있더만. 파기가 그렇죠. 두 번 된 경우도 있어요. 2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찰의 구미경찰서의 수사가 사실은 미진한 게 맞다. 충분히 다른 건에 대한 여서 지금 이수정 교수도 얘기한 건 그거예요. 산부인과를 왜 2개만 두셨느냐. 구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니 요새 산부인과라는 게 무슨 뭐 맞지도 않고 동네에 있는 것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구미에 있다고 구미 산부인과 가라는 게 어딨냐. 제가 그때 이승원의 명랑시다에서 나와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구미에 있는 것만 두지느냐. 옆에 있는 아니면 대구라든가 아니면 아니 거기서 가서 났을 수도 있지. 아니 부산 가서 그게 뭐 무슨 뭐 하루가는 또 아니고. 아니 금은별님 얘기는 네. 대리모라면 차라리 석씨가 자백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문제는 딸이 걸려 있잖아요. 딸이. 딸이 뭐 걸렸어요? 대리모라 하면. 대리모. 어. 딸은 뭐라고 했냐면 딸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왜 그 아이를 버리고 갔냐면 새로운 남편.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있었고 이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찾아간다고 계속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게 된 이유, 유기에서 굶어 죽이게 된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복잡한 이 성모 씨와 김모 씨 사이에 둘 사이의 감정 문제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그러면 그 지금 죽은 아이는 김 씨 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딸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김 씨의 진술이 뭐냐는 거지. 김 씨의 진술은 그래도 아니어도 자기가 그 아이를 죽인 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는 거예요. 어쨌든 딸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생물학적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그렇죠. 난 딸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딸이 죽은 데 대한 책임은 자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딸과 뭐 DNA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기 의견은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 이 딸이 성모 씨한테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가출도 하고. 그래서 이 성모 씨와 김모 씨 사이에는 대단히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갖기 힘든 형태의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성모 씨와 김 씨 사이에 굉장히 좀 있죠. 이해 못하는 예.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성모 씨도 김 씨를 낳을 때 상당히 좀 다른 형태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남편의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모 씨의 남편이 있잖아요. 그 사람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성모 씨와 김 씨 사이에는 복잡한 가정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왜 김모 씨가 입을 닫고 있고 성모 씨도 그러고 하냐면은 오히려 김모 씨가 성모 씨의 무죄를 바랄 수도 있어요. 내가 뒤집었을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20년 뒤집어 쓴 거는 띄는 거고 성모 씨의 입장을 이해한다. 엄마의 입장을. 그러니까 엄마는 무죄 받아서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김모 씨가 입을 꼭 다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성모든 김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건 없고 없어요. 그건 김모 씨는 자기가 입을 다물었고 그때 제가 성모는 배째라 이런 거 나는 네. 난 애 낳은 적 없다. 애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검별 씨가 기억이 이제 나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그때 이 추적했던 PD 애들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줬던 것이 그때는 그 사건을 다 달려들어갖고 했어요. 근데 탐사보도 PD 애들이 저한테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 둘이 성모 씨와 이 김모 씨가 좀 약간 좀 물론 이게 사이비 종교는 아닌데 좀 조금 약간 그런 종교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제가 이제 말하면 그 종교가 지랄을 하겠지만은 이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알만한 데인가? 예, 그때 계속 가셨던 거기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 관계자 한 사람이 계속 부땡파 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경찰은 집중적으로 수사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히 그 관계만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관점이 돌아가면 안 되지만은 뭔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팔려면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묘한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1, 2심이
어제 대법원 최종심으로서 이 판결은 어떻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증명을 못하더라도 네. 상황적 정황적 요인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넓혀주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예. 그게 입증 못하면 무죄가 되더라도 예. 예를 들면 정황 논리의 어떤 그 뭐 물증의 효과를 가장 좁혀서 해야 된다는 예. 취지인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이걸 너무 넓히면 검찰 애들이나 경찰 게을러지지. 그렇죠. 그냥 대충 해요. 그냥 자백 받으려고 하고 음. 조금만 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은 네. 복잡하지만은 저는 이게 정치계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성모가 유죄인 혐의가 분명히 의심되지만 그렇죠.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게 사실 법치주의고 맞아요. 법치주의. 법률주의의 기본 논리 아니에요. 기본 논리죠. 근데 그거를 너무 센 검찰권이나 수사권의 국가에 있었던 우리는 지금 있고 있는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하는 거죠. 그게 또 언론이라고 하는 좀 황색 언론과 붙어서 선정적이잖아. 즉 말하자면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제 범인이야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 그래 그게 이런 뭐라기 난 그래서 거니까. 결국은 판사들도 그래 그렇게 여태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에 대한 유죄율이 거의 90% 그렇죠. 99%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고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이걸 제동을 거는 게 맞고 저는 지금의 대법원 판사들은 되게 잘했다고 봐요. 나중에 이게 진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몰라도 이 정도 한번 브레이크를 안 걸면은 대법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검찰은 지랄을 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막 앵앵거리지만은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진짜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의 수사의 책임 기관이라고 하면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이거. 그 여론에 의해서 판결이 결정나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예요. 한 예. 거예요. 대법원은 맞습니다. 아무리 맞습니다. 예. 뭐 여론 쭉쭉 예. 얘기하고 이게 선정적이고 뭔가 이게 약간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의 흐름에 올라탄 검찰 경찰의 논리에 최종 시민 대법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나중에 10년 뒤에 가서 이게 유죄인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점에서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건 무죄로 맞아요. 가야 된다.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게 법치주의고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너무나도 게으른 경찰과 검찰을 추동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딴짓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한 예. 번쯤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이제 과학주의의 맹신이에요. DNA의 맹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안철수 의원이 과학주의 얘기하시지만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과학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DNA는 옳아요. 그런데 DNA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곧 유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판단의 의미는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초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유죄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이게 DNA의 그 입증률 물론 보면 데이터에 보면 99.999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자 무슨 관계에 대해서 그게 반증될 수 있는 이후의 과학에 의해서 그 DNA 검사의 허점이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예전에는 지문 이러면 이게 100%였잖아요. 그렇죠. 지문 이러면 무조건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문의 어떤 입증력의 한계 사항들은 또 이후 과학에 의해서 검증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문도 이제 그래서 속초 사건이 기억나죠. 속초 노파 살인 사건 분명히 지문으로 범인이 나왔어.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때렸어. 왜냐? 쪽지문이었어요. 쪽지문. 그러니까 이 전체 지문이 아니라 쪽지문을 경찰청의 그 전문가들이 이걸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해갖고 지문을 복구해갖고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야. 근데 이 과학은 믿을 수가 있느냐? 즉 원래 있는 지문이 아닌 쪽지문을 회복한 것을 가지고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 했겠지. 그렇죠. 예. 과학적으로는 했겠지. 근데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95%의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예. 아니다. 9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5%는 만약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하는 과학도 과학이지만 우리가 100% 과학은 없어요.
99.99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95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90이냐? 나왜 자꾸 로또 얘기를 하지? 내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 안 될 확률은 99.99%야.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당첨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돈의 문제라고 쳐도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죠. 인권의 문제거든요. 확률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99.99%로 우리 모두는 당첨 안 될 거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나 당첨된 누군가는 사람은 되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문도 역시 그렇게 해서 지문이 나왔는데도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고 DNA가 나왔는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이 예. 돌려진 게 있으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주의를 맹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맹신 안 하면 신뢰는 해야지.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만큼의 이상의 예. 더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수라든가 경찰청, 검찰청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약간의 논리적 트릭을 통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진 않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진 않지만은 다양한 예. 야료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 법관이고 예. 시스템이라는 사회적 시스템.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자기네들의 기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유죄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건 그들의 임무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임무일 뿐이지 예. 판단을 내리는 거는 법관이고 예. 사회가 역시 정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임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 가지고 우리가 뭐 지문이나 DNA나 이것과 같은 과학적 증거의 의미 자체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신뢰하죠. 근데 신뢰라는 것과 맹신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맹신이라는 것은 맹목적 신뢰라는 거예요. 조건도 따지지 않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냥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보통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뭐 신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맹신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맹신자들이란 책이 있어. 그럼. 이게 소위 빠 문화, 예를 들면 요새 뭐 팬덤 문화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그게 뭐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 광적인 어떤 그 그렇죠. 신자 연결이 되죠. 이런 맹신의 문제는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생각이 들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노센트 프로젝트 같은 거 아시죠? 무죄 프로젝트예요. 90년대에 DNA가 개발이 되고 2000년 되면서 그때 사형으로 판결된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DNA라는 것을 그 크라임 랩에 있는 놈들이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형사들이 약간 틀어갖고 해서 지금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DNA로 확실했던 사람이 아니네. 이게 다른 증거들이 무죄라는 증거가 나와버렸네. 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 구미호와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석 씨가 유죄냐 무죄냐는 이것은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약간 호불호는 있겠지만 대법원 자기 역할을 한 거다라고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후 다시 파기환송심이니까 다시 이게 다뤄지는 과정에서 또 얘기가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얘기 넘어갈 때 약간 포지션을 주면서 인트로를 한 번 더 틀어주면서 2부 들어가겠습니다.